우린 지금 기름 한 방울 태우지 않고 치킨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공릉도까지. 기름은 치킨 튀길 때만 쓰는 거예요. 뭐래? 운전하는 재미는 어떠세요? 운전 재미?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운전 재미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전기차 하면은 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뭐 스포티함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그냥 어떤 그러니까 카로서의 그런 자동차보다는 약간 모빌리티로서 운송수단으로서의 그런 개념이 좀 강하게 그쵸.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뭐 이 차가 뭐 빠르기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볼트는 생각보다 되게 차도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쉐보레 하면은 또 이 탄탄한 하체와 날카로운 핸들링 이런 걸 굉장히 장점으로 내세운 회사인데 이 볼트 EV도 그래요. 이게 사실 겉보기에는 살짝 MPV처럼 차고도 높고 그렇게 생겼는데도 막상 타보면은 되게 그 크루즈처럼 쉐보레 크루즈처럼 이렇게 탁탁하고 하체도 되게 탄탄하고 핸들링도 스티어링 휠 이 조작감도 되게 묵직하고 이런 좀 놀랬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탔던 전기차들은 대체로 좀 컴포트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탔는데 굉장히 이게 하드하고 딱 이런 거 가지고 제법인데 좀 그런 느낌. 근데 채연씨 아까 탈 때 좀 차가 높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쵸. 아무래도 배터리가 밑쪽에 있으니까 약간 높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뒤에 불편하진 않으세요? 뒤에가 네. 여타 차들 중에서 제가 탔던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차 쪽에 속한 편인데 그러니까 평소 탔던 것보다 약간 뒷좌석이 레그룸은 오히려 좀 괜찮은 반면에 약간 등받이가 조금 더 곧게 90도로 돼 있는 느낌이라서 좀 더 누워있었으면 좋겠다. 네, 기대는 그런 편함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럴 수 있겠다. 헤드룸은요? 헤드룸은 너무 크고 있는데? 간당간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위를 보면 닿을 것 같지만 또 신기하게도 닿진 않아가지고 의외로 확보는 돼 있네요. 최소한. 맞습니다. 이 볼트 EV가 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높이가 있어서 사실 실제로는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인데 실제 재원상의 사이즈는 소형차 정도 크기? 소형차 정도의 크기니까 사실 일반적인 소형차를 탔을 때는 뒷좌석이 넓다는 느낌을 받기는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든 편인데 그럼에도 상당히 어떤 실내 공간 확보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최씨 시트 한번 봐봐. 시트가 되게 얇아. 폭 두께가 진짜 엄청 얇다. 그치.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한 두께가 반절 정도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트를 얇게 해서 뒷좌석에 레그룸을 또 확보를 하고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 앞쪽과 뒤쪽이 이제 배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가운데 이 센터 터널이 이렇게 훌룩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볼트 EV는 바닥에 배터리를 평평하게 딱 깔아버리고 그 위에를 다 이제 마룻바닥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뒷좌석도 가운데도 플랫플로어가 적용이 돼 있고 가운데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실내 공간은 B 세그먼트지만 C 세그먼트, 그러니까 준중형급 정도의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에 이 커다란 부피가 없으니까 이 A필러도 굉장히 앞에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 면적이 넓어서 개방감이 또 상당해요. 옆에 이 윈도우도 상당히 넓고 A필러 쪽에도 이렇게 쪽창이 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쉐보레가 어떤 다른 경쟁 전기차하고 상당히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 차는 미래 모빌리티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매일마다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전기차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좀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아까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실생활에서 충분히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정말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가족들이 주말에 나들이 갈 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차인 것 같고 그 말이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미래 모빌리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 왜 이래? 늑대 인간이야? 미래 모빌리티가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타기에 손색 없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탈 수 없는 차기도 하고 또 이 전기차 특유의 이런 주행 감각이 또 상당히 경쾌하게 느껴져서 좋아하면서도 막상 이거를 내 돈 주고 살 수 있을까라는 데에선 되게 또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뭐 저도 집에 충전 설비나 이런 거를 갖출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만약에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이걸 매일 타기가 좀 어렵다면은 그러면은 좀 어떻게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제 오늘 이틀째 타고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괜찮겠는데? 그리고 일단 볼트 EV가 383km까지 주행거리가 나와줬으니까 앞으로 나올 경쟁 차종들이 대부분 다 300, 최소한 250 이상은 다 맞춰줄 거란 말이죠. 그 정도에 맞춰서 이제 나오다 보면은 다른 전기차들도 조금 확대가 되고 충전소도 확대가 되면은 앞으로는 전기차 비중이 확실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사실 한 모델이 또 이렇게 좀 리딩을 해줘야 다른 그쵸. 경쟁 모델들도 또 되게 자극을 받고 왜냐면 이 볼트 EV가 나오기 전까지는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전기차들이 한 100km 길어봐야 한 2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용도 자체도 조금 시티 커뮤터 그러니까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고 좀 장거리나 이런 거는 좀 꺼려지는 그러니까 세컨드 카로서만 쓰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 차가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런 부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죠. 전기차로는 최초로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고 굉장히 굉장히 저도 만족스러워요. 지금 타면서 야, 이 정도면은 사볼만 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나가기도 되게 잘 나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막 힘 떨어지는 그런 느낌 전혀 없잖아. 뭐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도 크게 딸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지금 저희가 지금 강변북로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도 뭐 전혀 어떤 다른 차들한테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고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시속 100km 정도까지는 전혀 무리 없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속도를 맞춰서 달리는데 추월 가속 같은 것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어. 이거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첼시가 또 전기차를 처음 타보니까 네. 전기차에는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회생제동이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가속을 할 때 연료를 쓰고 네. 속도를 줄일 때는 뭐 연료를 안 쓰는 정도까지는 돼요. 뭐 네.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압력으로만 그러니까 기존의 엔진의 회전 관성으로만 속도를 줄이면서 그때 이제 연료를 안 먹으니까 연료를 안 먹어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이제 연료가 다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 네. 이미 쓴 연료가. 근데 전기차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네. 차가 계속 굴러가던 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 관성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회생제동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다시 조금이라도 전기를 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을 하는데 예전 초창기 하이브리드 차들 네. 같은 경우 뭐
1세대 프리우스나 이런 차들은 그 이질감이 좀 있었어요. 그 충전이 딱 들어갈 때. 왜냐면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내가 보여줄 거지만 되게 울컥하면서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잡아 끄는 그런 느낌으로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강한 회생제동은 좀 지양을 하고 평소에는 일반 자동차처럼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지만 원할 때는 내가 이 회생제동을 강력하게 걸어서 배터리도 많이 충전을 하고 속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돼요. 그래서 쉐보레 같은 경우는 리젠 온 디맨드라고 합니다. 리젠이 이제 저기지. 그래서 제발 리제너레이션. 네. 자, 여기에 D가 있는데 네. 이 D에서 한번 밑으로 딸깍 당겨주면은 L이 돼요. 네. L 모드가 되면은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는 D 모드하고 별로 차이가 없지만 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띄는 순간에 회생제동이 엄청 강력하게 걸려요. 아, 오 진짜 그 뒤통수 잡아당기는 느낌이 확 드네요. 오. 속도도 확 줄어들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심한 산길 내리막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는 아예 L 모드에다 딱 해놓으면은 그냥 발전을 하면서 쭉 굴려 내려가는 속도도 너무 안 늘어나고. 괜찮다. 근데 이게 이걸로 계속 매번 원할 때마다 딸깍딸깍 하면 번거롭잖아. 네. 그래서 쉐보레에서는 이쪽에 이 리젠 온 디맨드라는 기능이 장착이 됐어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 형태로 버튼이 있어. 그쪽에서는 잘 안 보일 거야. 네. 이 왼손 딱 여기 뒤쪽에 있는데 이거를 당기면은 이 버튼을 누를 때만 회생제동이 걸리는 거야. 아. 이렇게 가다가 지금 D죠? 네. D인데 이 버튼 딱 누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매번 이 모드를 바꿔주는 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그리고 이거의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면 회생제동이 걸려서 속도가 줄어들 때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뒤에.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차가 너무 바짝 붙어 있거나 그럴 때는 이게 좀 뒷차를 깜짝 놀래킬 수도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주행에서 뒤에 뭐 차도 많고 그럴 때는 이제 일반 브레이크만 사용을 하지만 만약에 좀 뒤에 그러니까 뒤가 좀 비어 있고 나 혼자 주행을 하는데 서서히 속도를 줄여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하면은 실제 실주행 거리는 383km보다 더 돼요.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연비 주행을 하면서 주행을 하다가 이제 이 적극적으로 이 회생제동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은 그러다 보면은 연비가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주행 가는 거리가 안 줄어드는 거지. 그런 점들도 전기차의 재밌는 점이에요. 이 순간순간 이렇게 이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기능이 앞서서 이제 볼트 PHEV 아이오닉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걔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그 차에도 장착이 돼 있었고 이 볼트 EV에도 장착이 돼서 지난번에 써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 이를테면은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거든요. 원 페달 드라이빙? 그러니까 원래는 투 페달이죠. 네. 엑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데 이거를 가속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고 제동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네. 계속 이 투 페달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가속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지만 제동할 때는 그냥 이것만 당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는 주행이다 해서 원 페달 브레이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BMW가 처음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i3가 나올 때 원 페달 드라이빙이 처음으로 적용이 돼서 i3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회생제동이 엄청 세게 걸려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쉐보레는 어떤 그 절충 안으로서 필요할 때만 이 버튼을 딱 눌러서 회생제동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선택권 중간에요. 보다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점이 장점이죠. 제가 처음 제가 말 엄청 꼬이네. 제가 처음 차를 타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여기 하얀색 이 부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옵션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옵션은 아니고 기본 장착된 그 뭐라 그러지? 기본 장착된 트림. 네, 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딱 봤을 때 이 센터페시아의 전체적인 이 배치나 이 하얀색 이 포인트 자체가 되게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좀 극대화시켜주는, 그리고 되게 예뻐요. 여자가 봤을 때는 되게 이 정도면 충분히 예쁜데? 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 쉐보레 듀얼 콕핏 디자인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그 인테리어가 거의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쉐보레 차를 타봐도 지금 이렇게 위쪽에 볼록 튀어나와서 여기 뭐 버튼이 장착되고 위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배치는 똑같아서 뭐 전기차라고 뭐 특별하게 다른 그런 그렇죠. 인테리어의 네. 컨셉을 잡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약간의 그런 포인트를 주는 거지. 이 흰색으로 흰색 트림이 적용이 돼서 요 트림 패턴 같은 것도 되게 독특하죠. 그죠. 살짝 그 번개 무늬 같기도 하고 그지? 큐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테리어적인 컨셉들도 재미가 있고 또 밖에서 봤을 때도 막 그렇게 엄청 유별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지향을 하면서도 또 어쨌든 간에 나는 전기차다 라는 걸 또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잡는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팎의 디자인 모두에서. 이 브레이킹 느낌이 아무리 타도 적응이 안 돼. 난 막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뭔가 좀 낯설은 멀미날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있지. 우리가 방금 전에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저공해차라고 50% 할인을 받았어요. 2,000원 할인 받았어요, 여러분. 뭐 이 저공해차 혜택이 주어지는 게 지자체마다 또 좀 달라서 뭐 이런 할인 혜택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서울에 살면은 사실 뭐 혜택 받을 건 많습니다. 사실 경차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혜택이 많아서잖아요. 그렇지. 전기차도 그만큼 혜택을 받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면은 굉장히 저렴해져. 아니 안 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가가 사실 차 사이즈에 비하면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뭐 그걸 이제 유지비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실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의 보증도 꽤 길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만 킬로 정도는 정말 유지비 없이 전기 충전 비용이 훨씬 저렴하죠. 그쵸. 그 기름을 넣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도 줄여줘요. 여러분 전기차 타세요. 기승전 전기차 타세요.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전기차 타세요. 짱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전기차도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작은 차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차도 좀 다양한 트림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전기차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 자동차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더 다양해지면은 그만큼 또 다양한 차종이 나오겠죠. 차종도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승전 전기차 타세요.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타주셔야. 오늘 전기차 처음 탔는데 전기차에 완전 꽂혀버렸어. 전기차 타세요. 전기차 좋아요.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또 타주셔야 전기차 홍보대.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기차 타주세요. 환경을 위해서. 이거 가속하는 거 안 타봤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서 되게 살살 왔잖아요. 네. 조금 한번 밟아볼게요. 203이라고 했나? 243명? 203마력? 4마력. 204마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죠? 이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하고 다른 게 최대 토크가 가속을 시작하는 순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엔진은 회전수가 높아져야지 출력도 나오고 네. 토크도 나오는데 전기 모터는 딱 스타트하는 순간에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고 오히려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이게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속도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 대신에 초반 가속력, 그러니까 시내에서나 이렇게 이런 중거리 정도 다닐 때 이럴 때는 되게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볼게요. 우와! 오. 진짜 바로 가속이 되네. 와 세상에.
어머! 분량 채웠다. 재밌다. 짱이다. 되게 그 가속한 느낌이 일반 자동차랑 좀 다르죠. 진짜 경쾌해요. 깔끔하고 확 올라와. 여러분 전기차 타세요. 아, 방금 비명 지르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신나서 놀라서. 여러분 전기차 타세요. 짱이에요. 오 진짜 확 올라가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구간일수록 이게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 가속력이. 저회전에서 토크가 확 최대 올라가니까. 토크랑 최고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전에 어떤 내연기관차의 그 우욱 하고 나가는 그 가속이 아니라 그냥 우욱 하고서 딱 붙어버리니까 맞아요. 실제 체감 출력은 훨씬 높은 거지. 되게 자유로. 오! 욕할 뻔했어 방금. 아니야 깜짝이야라고 하려고 했어요. 네. 실천 안 해. 우와 신기하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이로드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가속이 한 번에 확 뜨는 느낌. 그 느낌이다. 나 등에 소름 돋아 지금. 땀 난다. 식은땀 난다. 진짜 신기하다. 채영 기자가 처음 나와서 정말 아무 말이나 해보라 그랬더니 진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 전기차 좋네요. 조용하고. 뭐야 갑자기. 앞으로도 저희 뭐 영상에 채영 기자 종종 나와도 악플 달지 마시고 미워할 거야.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땠어요? 볼트 EV? 근데 제가 전기차를 처음 타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도 많았어요. 그 내연기관이랑 다른 부분이 사실 잘 안 느껴지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 컸고, 근데 타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우선 맨 처음에 시동 걸 때부터 굉장히 조용하게, 정말 시동 건지 안 건지도 모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랐고, 그다음에 가속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정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덜컹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저같이 조금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운전할 때 오히려 이런 차량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 많이 가까워졌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결론은 여러분 전기차 짱이에요. 아무튼 저희 오늘 볼트 EV를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차라고 하면은 항상 뭐 이미 굴러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나한테는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볼트 EV를 타보니까 야, 이제 정말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이런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다음번에 차를 구입한다면 전기차도 이제는 좀 유별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카가이 영상 시승기 볼트 EV 이채영 기자와 함께, 박인준 PD와 함께 타봤고요. 저는 카가이의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차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